오늘은 소설을 이해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점도 1시간 배웠고요. 그다음에 인물에 대해 분석하는 걸 1시간 배웠는데요. 오늘은 소설의 구성 요소 중에 두 가지인 갈등, 사건이죠. 갈등과 배경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갈등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요. 소설 속에 들어있는 갈등의 종류를 파악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배경의 특성과 배경의 종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알바생 자르기에 들어있는 갈등과 배경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갈등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은 그 어원을 살펴보자면 칡나무와 등나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칡나무와 등나무는 둘 다 어떤 대상을 감아서 올라가며 자라는 식물인데요. 이 두 나무가 감아 자라는 방향이 반대라고 합니다. 하나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 나무를 한 군데 심으면 둘이 자라는 방향이 반대라서 서로 꼬여서 마지막에는 정말 풀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일이나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져서 절대 한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이나 충돌, 그다음에 모순이나 대립 이런 것처럼 화합하지 못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태를 소설에서는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삶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기마다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가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소설에도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게 되는 거겠죠. 실제 사람들의 삶을 봐도 갈등이 많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은 생각만을 한다면 삶이 얼마나 재미가 없고 무난하겠어요. 그렇지가 않은 것처럼 소설도 인물들이 서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찾게 되는 과정인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면요. 소설에서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는 방법은 먼저 대립을 일으키는 두 대상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인물 안에서 일어나는 거면 내적 갈등, 심리적 갈등이라고도 하고요. 인물과 그 밖에 있는 대상과의 갈등이면 외적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은 주로 한 인물, 중심 인물의 내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일어나는 갈등을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문학 작품에서 하나를 찾아보자면 여러분이 알만한 작품 중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인력거 업군 김첨지가 있는데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운이 좋아서 인력거 손님을 많이 태웠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집에 갔더니 아내가 죽어 있는 상황. 과연 그날이 운수 좋은 날인가? 뭐 이런 주제를 담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첫 문장부터가 이미 김첨지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뒷내용을 보시면 우산도 없이 비가 오는데 이 손님을 태우고 그 멀리까지 가기 싫었을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손님이 그날따라 많았으니까 조금 겁이 났습니다. 불안한 거죠. 와이프가 나올 때 오늘은 일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왠지 불안한 마음. 그래서 집에는 가고 싶은데 걱정이 되니까 집에 가고 불안하고 이런데 오늘 같은 행운,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두 가지의 어떤 내면의 갈등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외적 갈등은 종류가 많습니다. 인물과 인물이 싸울 수도 있고요. 인물과 환경 혹은 어떤 집단과 집단이 싸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외적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인물과 그 바깥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싸우는지, 누구와 가치의 갈등을 일으키는지 고민하면서 작품을 읽다 보면 외적 갈등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외적 갈등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갈등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죠.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과 대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었던 완득이에 나오는 완득이와 똥주 선생의 가치가 있겠죠. 완득이는 자꾸 반항하려고 하고 똥주 선생은 그런 완득이를 좀 잡아놓으려고 하고 엄마하고도 아버지하고도 화해를 좀 하고 조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똥주 선생 간의 어떤 말다툼이나 이런 아웅다웅하는 관계가 작품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물과 집단 간의 갈등입니다. 뭐 사회가 될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적 제도나 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혹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이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의 홍길동이죠. 홍길동이 서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홍길동이가 태어난 조선이라는 사회가 가지는 제도나 신분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혹은 인물과 집단 간의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홍길동이 어떤 조선시대 서자라는 집단을 대표하고 있다면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갈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장인물이 있는데 등장인물이 자연재해나 어떤 자연으로 인한 갈등이 생겨, 어려움이 생겨,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갈등이 주된 작품이 되겠죠. 헬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죠. 어쩔 수 없이 바다 한가운데 버려진이라고 좀 보긴 뭐하지만 하여튼 바다 한가운데 있는 노인의 어떤 역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소설은 아니지만 재난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홍수가 난다거나 가뭄이 온다거나 이런 자연으로 인한 갈등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인데요. 한 개인이 어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혹은 인간의 조건을 없애려고 하는 어떤 대상과의 갈등. 여러분이 읽었을 만한 작품 중에 찾아보려니까 조금 쉬운 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주인공의 운명을 신들이 결정지어 놓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운명을 벗어나려고 애쓰죠. 대부분은 이제 운명이 이기는 걸로 끝이 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너의 운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인물의 운명을 계속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인간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사실은 인간과 운명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갈등의 양상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집에 가만히 계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의 내면은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조심해야지. 그래, 마스크 열심히 써야지. 아, 답답해. 아, 그냥 집에 있을까? 날씨가 너무 좋은데 나가볼까? 밖에 잠깐만 나갔다 오면 괜찮지 않을까? 어떤 내적 갈등, 개인 내부의 갈등도 있고요. 자꾸 부모님이, 선생님이 나가지 말라고 하죠. 난 나가고 싶은데 선생님 나가지 말라 하고 감시하는 눈이 너무 많고 뉴스에서는 계속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인 소독과 이런 것을 유의하라 하고 자꾸 나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들에 대한 반항심이 생겨. 이런 것들은 외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갈등은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홍길동전에서 갈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길동을 죽이려는 홍판서의 첩이 있습니다. 이 첩과의 갈등이 외적 갈등으로 눈에 띄고요. 아버지 제도권 안에서 신분제 사회에서 서자인 아들을 아끼지만 함부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수 없는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라 부르고 싶은 길동, 이런 외적 갈등이 눈에 보이고요. 어머니하고의 갈등은 딱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서로가 뭔가 안타까워하고 어머니를 측은하게 여기고 이런 대상은 나오죠. 그 다음에 길동이 내면에 내적 갈등도 있습니다. 지금 신분제 사회에 주저앉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살 것이냐, 아니라 좀 더 이 집을 뛰쳐나가서 좀 더 넓고 그 다음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며 살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을 나가서 이제 활빈당을 꾸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인물의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드러나 있습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길동이라는 아이가 이런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원인은 사실 조선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던 신분제의 영향이 컸죠. 그래서 이 인물이 이 신분제 사회를 이겨내기 위해, 없애기 위해서 뭐 도수를 배워서 나라의 모든 것들을 막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만들어낸 외적 갈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작품 안에는 인물 안의 내적 갈등, 그 다음에 인물 밖에 다른 사람들과 만들어내는 외적 갈등,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사회화 갈등을 일으키는 외적 갈등 등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인물 관계도와 비슷해요. 인물 관계도를 그리다 보면 인물 간의 관계가 되게 다양하게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작품 안에 주된 갈등이 물론 있겠지만은 그 주된 갈등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설의 구성 단계를 좀 살펴볼까요? 소설의 구성 단계는 갈등이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느냐, 어느 정도로 심화되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되는 단계죠. 발단입니다. 발단에서는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단계니까 갈등의 실마리나 인물, 배경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전개가 되죠. 전개는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시작되겠구나. 중심 사건이 이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위기, 조금 더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긴장감, 조만간 일이 터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서들이 조금 나오게 되겠죠. 갈등이 가장 심해지는 부분이 절정입니다. 그래서 절정에서는 싸움도 제일 치열해지고요. 인물의 고민도 가장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작품에서 가장 긴박함을 주는, 손에 땀을 쥐게 한다고 하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부분이 절정이 될 것입니다. 이 절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모든 내용이 해소가 되는 거죠.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예전에는 결말이 되면 모두가 해피엔딩이었어요. 갈등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등장하는 인물 모두 행복해지는 어떤 그런 결말을 맞았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 결말이 마냥 행복하게 끝나는 결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운명이 열심히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에는 인간이 지잖아요. 약간 허탈함을 느끼는 결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결말도 있죠. 뭐 열린 결말이라고 부르는 애들, 뒤에 무슨 내용이 이어질지 약간 여운을 남기는 결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갈등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조금 남겨두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독자의 머릿속에 조금 더 궁금증을 남겨서 소설의 내용이 오래 기억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독자가 상상하고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결말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만드는 기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배경을 살펴볼까요? 배경은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행동하거나 혹은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과 장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백그라운드를 배경이라고 합니다. 자, 배경은 이 작품이 그럴 수도 있어 라는 현실성을 부여하고요. 그래서 가끔 실제 지명이나 실제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어떤 인물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분위기는 공사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사실은 달밤이나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분위기에서 가능하잖아요. 인물의 행동이나 인물의 선택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인물의 심리, 사건 암시, 갑자기 막 구름이 끼고 날씨가 어두워져. 뒤에 조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암시를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인물에 대한 설명 혹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타당성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배경은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에 보면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 인물의 갈등, 인물의 주제를 알려주는 데에는 조선 신분제 사회라는 배경,
조선이라는 배경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길동이가 조선이 아니라 2020년을 사는 지금에 왔다면 이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인물의 선택, 갈등 이런 것들은 타당성을 얻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배경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뭐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가장 먼저 나오겠죠. 일정한 시간, 아침, 점심, 저녁, 혹은 장소, 뭐 학교, 뭐 어디 회사 이런 것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한 시대나 한 지역, 한 문화를 대표하는 생활 모습, 한 제도나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적 배경은 말 그대로 날씨나 지진 같은 자연현상 혹은 구름이나 바람 등의 자연물 뭐 이런 것들을 자연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왠지 기분이 좀 우울해진다거나 촉촉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배경의 역할이 큰 거죠. 그다음에 심리적 배경입니다. 심리적 배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체적인 배경이 아니라 인물의 내면에 있는 어떤 상황 혹은 그 인물이 겪어가는 심리적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죠. 그 인물의 주관적. 그래서 감정이입을 해서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배경들은 사실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한 작품에 시간적, 공간적 배경도 나오고 자연적 배경도 나오고 심리적 배경도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만 작용한다기보다는 한 작품이 여러 가지의 배경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알바생 자르기에 나오는 갈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알바생 자르기에 등장하는 혜미와 은영이의 갈등이 저는 먼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죠.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지만 둘 사이에 어떤 미묘한 심리적인 갈등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혜미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알바 자리를 잃고 싶지 않죠.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에도 자신이 가져야 하는 적정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은영은 다른 알바생을 결국에는 구하고자 해서 사장에게 알바를 바꾸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혜미가 요구한 뭐 보험이라든지 뭐 경력 증명서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영이가 그래 네가 너라면 혜미라면 그럴 수 있어 라고 단박에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아요. 계속 불만을 가지고 쟤 왜 저래? 라는 느낌으로 쳐다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물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을 하자면 은영이 안에 있는 내적 갈등도 사실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은영이가 혜미를 잘라야 하나 처음에는 그냥 뭐 쓰면 되지 불쌍하잖아 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다른 알바생을 구해야지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어떤 내적 갈등. 그래서 처음에는 동정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동정심 때문에 뭐 밥도 사주고 선물도 줬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속마음은 그렇게 예쁘지 않았어요. 배신 당했다고 뭐 뒤통수 치는 애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런 부담을 지기 싫다라는 표현도 대표적으로 나왔었죠. 이 두 가지의 어떤 내적 갈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갈등도 있겠죠. 사장과의 갈등도 있겠지만은 제가 파악한 두 인물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은영이의 내적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알바생 자르기에서 잘 보여졌던 것 같아요. 오늘의 출석 과제입니다. 알바생 자르기에 갈등은 앞에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배경을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경을 이렇게 4가지를 배웠습니다. 요 배경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배경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서 그 이유를 함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연적 배경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요. 인물의 심리적 배경이라든지 사회적 배경, 그 다음에 시공간, 회사, 그다음에 19세기, 20세기 뭐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가지는 문제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배경 안에서 이 인물의 선택이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한 가지를 골라서 물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유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논리적으로 펼쳐지는지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거니까 성실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